베이징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사진, 푸틴, 시진핑, 김정은. 현 시점 국제 정세를 상징하는 하나의 장면일 겁니다. 오늘 오전이었습니다. 이른바 반미 연대 북중러 세 나라 정상이 무려 65년 만에 함께 태난먼 성루에 올랐습니다.我也非常高兴啊！我们好久没有见面，오랜만에 못 만났습니다. 这一次时隔6年再次见到。是。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의 밀착 대화. 좌 김정은, 우 푸틴. 나란히 태난먼 성리에 오른 북중러 66년 만에 한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하나 세부적인 거 이제 차분히 살펴보기 전에 조한번 법사님 크게 한번 볼게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서 다 국제적 왕따라고 했거든요. 저 정도 되면 신냉전 연대의 중심 인물로 발돋움한 겁니까? 그 좀 연식이 되신 분들은 아시는데요. 옛날에 영자의 전성시대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저는 연식이 안 돼서 몰라요. 모르시죠? 예, 아실 겁니다. 예. 뭐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아닙니다만 김정은 전성시대다. 그러니까 어허. 김정은의 최고의 몸값. 뭐 신냉전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어떤 북중러의 연대의 서막을 열었다. 뭐 끝은 모르지만 적어도 화려하게 입구는 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영자의 전성시대까지는 인용하지 않더라도 국제적 외톨이 왕따에서는 이제 중심 인물로 발돋움한 건 확실한 거네요. 그런데 사실은 푸틴도 왕따거든요. 예. 김정은도 왕따고 그리고 시진핑 주석은 왕따는 아니지만 예. 미국이 왕따를 시키려고 노력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권위주의 연대다. 다시 말해서 이 서방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을 나눈다면 예. 권위주의 진영의 그 새 지도자가 강력한 연대를 형성하려고 시도를 하고 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이렇게 볼 수 있죠. 1959년 사진을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당시 이제 할아버지 김일성 그리고 저원라이, 마오쩌둥, 호치민 그리고 후르시초프 이것과 비교한다면 60여 년 전과 무슨 상징 비교 대절할 수 있을까요? 저 그림을 좀 그대로 잡았으면 좋겠는데요. 예. 자, 지금 마오쩌둥이 있고 좌 후르쇼프, 우 호찌민이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지금 김일성은 어디 있냐? 저원라이 다음에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김정은이 좌정은이거든요. 예. 우푸틴. 그러니까 후르쇼프 자리에 지금 김정은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그림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예. 저 때만 해도 김일성은 몸집이 아직 안 되거든요. 예. 그런데 몸집이 더 안 되는 김정은이 지금 왼쪽에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배려를 보면 시 주석이 김정은을 배려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26개 국가인데 예. 국력으로 보면 북한이 거의 꼴찌거든요. 근데 맨 앞에 섰잖아요, 지금. 뭐 GDP나 뭐 이런 거 봤을 그렇죠. 때는 군사력 그러니까 빼고는 뒤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이 나쁠 거예요. 예. 왜 제가 앞에 서지, 저 사람이 앞에 서지 이런. 예. 그렇게 보면 의도적으로 시 주석이 김정은 띄우기, 북한 띄우기, 그러니까 북한을 당기는 거죠. 예. 북러 밀착으로 삐져나갔던 그다음에 혹시 모를 트럼프와의 2라운드 가면 김 위원장이 더 삐져나가거든요. 그럴 때 이제 꽉 당겼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어떤 울타리를 시진핑이 쳐서 더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독려한 측면. 여기 그렇죠. 보면 입장 순서도 마지막에서 두 번째. 마지막이 푸틴 대통령이었고 러시아의. 사진 위치 그리고 성루 입장. 나란히 걸으면서 밀착 대화. 밀착 대화 화면도 종종 나갈 텐데 저는 좀 흥미로웠던 게요. 조 박사님. 여기 보면 펑리완 여사가 공식석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도 저도 오랜만에 봤는데 시진핑과 김정은 사이에 펑리완 여사가 기념 촬영했다. 예. 이것도 좀 눈여겨볼 만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 저기에 포스레이디를 동반한 지도자가 있고 예. 혼자 간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푸틴은 공식적으로는 지금 혼자거든요. 예. 물론 이제 비공식 그 부부 관계는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예. 그러니까 퍼스트 레이디가 없죠.
그다음에 김정은 같은 경우는 리설주가 안 갔거든요. 예. 근데 김주애가 퍼스트레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13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 자리에 설 수가 없죠. 그러니까 펑리위원만 딱 눈에 띄는 거죠. 만일에 리설주가 갔다 그럼 옆에 섰겠죠. 아하. 푸틴도 정실 부인이 있다 그러면 옆에 섰겠죠. 아하. 그러니까 지금 펑리위원만 눈에 띄는데 뒤에도 보면은 지금 저기 퍼스트레디들이 있거든요. 아, 그러네요. 지금 연령들이. 보니까 아까 예. 못 봤는데 지금 보이네요. 그렇죠. 말씀하십시오. 예. 그러니까 이제 둘이 곤궁한 사정이죠. 푸틴은 일단은 공식적인 호랩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김정은은 딸이 퍼스트레디 역할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음흠. 그러니까 저기 못 쓰는 거죠. 예. 뭐 이해는 되지만 뭐 정실부인이나 호랩이라는 표현은 가급적 순화를 좀 하셨으면 예, 앞으로 좋겠어요. 안 깜짝 놀라서 지금 신냉전 연대 지금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또 뭐 무슨 말씀인지 알겠으니까 예. 제가 좀 순화는 예. 진행자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이게 거의 푸틴 대통령급의 최고 대우 이렇게 받았는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근데 김대영 소장님 이게 저는 좀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 오늘 시진핑 주석은 인민복을 입었고 근데 그제 출발할 당시에 이렇게 담배를 피우는 모습의 인민복에서 자주 착용하지 않은 검은 정장에 저는 밝은 금색 타이를 맨 건 처음 봤는데 이제 본인도 어쨌든 여러 지도자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충분히 그렇게 보이고요. 또 한 가지로는 이런 큰 국제 행사에 이렇게 참여한 적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앞서도 저희가 봤지만 66년 전 그 사진 잘 보시면 당시 김일성도 양복 입고 나타났어요. 아 그래요? 약간 지금 봤을 때 물론 제 개인적인 추정이지만 그 할아버지 때의 향수를 뭐 북한 사람들에게 좀 불러 일으키려는 그런 측면도 있어 보이고요. 예. 다만 이제 사진 보면 좀 놀란 게 있는데 이제 얼굴에 이렇게 점이 지금 하나 있잖아요. 예. 김정은 같은 예. 경우에 점이 갈수록 계속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것도 건강상의 약간 문제로도 보이긴 하는데 예. 일단은 어찌 됐든 이번 방중이 끝난 다음에 뭐 기록 영화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북한 인민들에게 아하. 보여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김일성 시대의 향수를 불러 일으킬 만한 그런 좀 소재가 될 수 있다라고도 좀 보여지죠. 그러니까 내부 선전용으로는 확실한 거네요, 저 장면이. 그렇죠? 그리고 뭐 아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얘기는 뭐 저희가 좀 미리 잠깐만 공개하면 잠시 후에 또 짚어보긴 할 텐데 밝은 금색 타이. 그 생각해 보면 조한반 박사님 이게 그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잘 차려입은 정장 차림이 북중러 정상, 특히 얼마 전 2년 전인가요? 푸틴 대통령 만났을 때도 그때 유일하게 처음 입고 그러니까 그만큼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의 그 의복이요. 그런데요, 지금 전체 그림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체 모인 자리에서 그天安문 성로에서 예. 양복 안 입은 건 시주석밖에 없어요. 주인공. 예, 나머지 사람은 다 양복을 입었어요. 예. 그러니까 김 위원장이 집권하면서 내걸은 게 보통 국가화거든요. 보통 국가. 예. 그러니까 저 자리에 가면 인민복은 사실은 사회주의 국가 지도자 독재 이미지가 강하거든요. 예. 근데 양복을 입으면 정상 국가의 이미지가 보여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통 국가, 정상 국가 이미지. 만일에 저기서 인민복을 입었다면 더 이상하죠. 김정은만, 시진핑만 사실은 인민복을 입게 되니까. 그러니까 저건 정상 국가와 보통 국가와 순화된 이미지를 보이기 위한 자연스러운 이제 이미지다. 오히려 저게 이상하죠. 저게 처음으로 잡힌 장면이었거든요. 예. 첫 시진핑 주석이 말하는 장면이 바로 김정은과의 대화였어요. 아까 지금 화면에 나갔던 오른손 검지손가락을 시진핑 주석이 가리키면서 예. 얘기했던 그게 예. 첫 시 주석이 장면이었어요. 거기 이제 성로에 있는 어떤 정상과도 얘기 안 하다가 딱 잡힌 게 저 장면이에요. 첫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면 저건 이제 중국 같은 언론 통제가 있는 국가에서는 그냥 그 연출이나 그 기획하는 PD 하시는 분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전 미리 기획된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저 정도로 김정은을 좀 띄워주고 있는 거죠. 아하. 알겠습니다. 뭐 해당 영상 또 곧바로 또 한번 만나볼 텐데 그만큼 다 짜여진 잘 짜여진 각본 열병식 준비하듯이 그럼요. 잘 짜여진 각본으로 시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의 밀착 대화도 다 여러 의도된 연출일 수 있다. 그러면 시진핑 주석이 10년 전 70주년 열병식에 비해서 한층 더 강력한 대미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그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今天，人类又面临和平还是战争、对话还是对抗、共赢还是零和的抉择。
出力奋发，勇毅前行，为中国式现代化全面推进强国建设、民族复兴伟业而团结奋斗。中华民族伟大复兴势不可挡，人类和平与发展的崇高事业必将胜利。 Sir, China's having a massive military parade that President Putin and Kim Jong-un will be attending. Do you interpret that as a challenge to the US? And are you No. concerned at all about those countries No. trying to be some sort of counterweight? Not at all. China needs us, and I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President Xi, as you know, but China needs us much more than we need them. No, I don't see that at all, no. And I had actually a very good meeting with President Putin a couple of weeks ago. We'll see if anything comes out of it. If it doesn't, we'll take a different stance. 일단 시진핑 주석의 메시지부터 보겠습니다. 조한만 박사님. 예. 인류는 평화냐 전쟁이냐 선택사항에 직면했고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막을 수 없다. 저도 10년 전에 정확히 70주년 열병식 저도 방송에서 기억이 나는데 확실히 강해졌단 말이죠. 이게 뭐 양쪽에 다 북러 정상을 같이 함께한 것도 있지만 이렇게 메시지가 쌀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예, 저 정도 나올 거라고 봤죠. 예. 왜냐하면 시 주석이 얘기했던 게 3연임 시작하면서 2027년까지 전쟁 준비를 끝내라. 왜냐 인민해방군 100주년이거든요. 예. 그 다음에 대만 양안 통일 시에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이 얘기거든요. 예. 그럼 이게 이제 사실은 2027년 양안 전쟁설의 지금 소스거든요.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은 2027년에 전쟁한다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예. 근데 저 얘기거든요. 그럼 이번의 모습은 뭐냐? 지금 2027년에 완성되는 그런 전쟁 준비의 리허설입니다. 거의 근접했거든요. 2년 남았네요. 그렇게 그렇죠. 따지면. 그러니까 뭐 그동안 시진핑 주석이 뭐 실각하네, 쿠데타네, 뭐 장성들이 낙마했네. 그건 뭐냐면 전쟁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부정부패들이 드러나니까 제거한 거거든요. 오히려 시 주석의 권력이 강해지는 과정이에요. 예. 그렇게 보면 시 주석은 상당히 자신감 있게 지금 미국이라는 표현만 안 썼지 지금 중화민족의 그러니까 중국판 마간 거죠. 아하. 중국몽. 그리고 평화냐 전쟁이냐 자기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 감당 가능. 미국에 대한 메시지인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명확히 찝거든요. 예. 그런데 시 주석은 미국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한 번도 트럼프나 미국이 안 나옵니다. 아, 그러네요.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정면 도전하는 얘기들 지금 하는 거죠. 아하. 미국판 아니 중국판 마가고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그 조 박사 말씀처럼 그러면 미국을 향해 음모를 꾸미는 푸틴 김정은에게 따뜻한 안부를 전해달라. 트럼프 대통령도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는데 이 몇몇만 떠지면 자신감은 더 시 주석이 갖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보면은 지금 훨씬 더 자신감 있는 표현은 시진핑 주석 말이죠.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좀 짜증나는 거죠. 지금 사실은. 그렇게 보면 지금 중국을 고립시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인데 예. 지금 여기에 푸틴과 김정은까지. 김정은은 또 만날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셋이 연대하는 건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 그림에 러우 전쟁 휴전, 김정은과의 2라운드 이런 것들에 지금 도움은 안 되죠. 그게 별로 즐거울 리가 없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영상에 저도 좀 눈에 띄었던 건 북중러 정상이 차례로 마치 호스트 주인으로서 천안문 태난먼 성루에 온 손님들을 맞이하고 환대하듯이 인사를 쭉 나누는 모습도 정상들 특히 이제 맨 앞줄에서 시진핑, 푸틴, 김정은 제가 직함은 생략했습니다만 북중러 정상들이 이 모습도 흥미로웠고 예. 김정은 위원장의 표정 그리고 푸틴 대통령의 표정에서도 오늘 분위기를 단번에 읽을 수가 있습니다. 김대영 예. 위원님 여기 보면 오늘 이 태난먼 광장에서 기념 행사가 열렸고 네. 일단 북러 정상은 만났는데 조금 전 알려지기로는 한 2시간 반 정도 회담을 했다. 네. 결국은 이제 파병 얘기와 앞으로의 이제 군사 협력 이런 부분들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잘 보셔야 될 게 지금 이제 북러는 만났습니다. 예. 근데 정작 이제 호스트인 중국 시진핑 주석과 3자 회담 가능성도 있었는데 양자로만 끝났어요. 예.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물론 북중러가 모이긴 했지만 3자가 회담을 했을 때는 미국과의 뭔가 이런 관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서 자칫 이제 신냉전적인 분위기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3자 회담은 좀 배제를 한 것 같고, 대신에 이제 북러 간에 지금 이제 뭐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관련된 여러 가지 뭐 문제들도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약간 이런 얘기도 했다 그래요. 뭐 복리 증진과 관련된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형제 의무로 또 도와줄 수 있다, 예. 이런 얘기도 했는데, 잘 보면 러시아로부터 더 많은, 예를 들어서 에너지라든가 식량을 좀 더 받아내려는 그런 의도도 좀 보이는 걸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같은 차량에 탔고 혈맹을 가하셨습니다. 반드시 도울 것이다. 형제 의무. 북한군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2시간 30분 가까이 그 북러 회담이 진행이 됐고, 이게 1년 2개월 만인데 여기도 좀 분위기, 북중러에서 아직 그 김대영 의원 말씀처럼 여기에 중국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부분까지 같이 고려한다면 앞으로 이 베이징에서 어떤 외교 일정들이 또 연이어 있을지 그게 좀 더 궁금해져요.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조원만 박사님. 오늘 저 태남먼 성루에 우리 국가서열의전설 2위인 우원식 국회의장도 함께했는데, 조금 전에 알려지기로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가 악수는 했다고 했어요. 예. 악수는 했다.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북한의 기본 입장은 김여정 담화를 보면 다시 마주 앉을 일이 없다 그랬거든요. 통일도 안 할 거고 같은 민족도 아니다. 철두철미 주적이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남북 관계의 가능성은 당분간 없습니다. 그런데 저 큰 국제 무대에 우 의장하고 만났는데 악수도 안 하고 서로 째려본다고,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의례적인 인사다. 그리고 우 의장하고는 이미 남북 정상회담 때 서로 뭐 술도 한 잔씩 따른 전례가 있고, 예. 그 의장께서는 또 실향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특수한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만났을 때 인사하는 건 그건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정치적 의도를 담지 않은 거다. 여기서 뭐 의미 있는 대화가 오고 갔어도 그거는 실행되기는 어려운 거고,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의례로 봐야 된다. 이게 남북관계에 물거나 북한의 태도 변화나 그건 당분간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북중러 반미 성루에 오른 이 상징적인 장면들을 하나하나 전문가들과 분석을 해봤는데, 글쎄요, 뭐 국제적 외톨이 왕따에서 일단은 지금 중심 인물로 거듭났다는 평가가 대체적인 북한의 김정은 오늘 의전설 2위 중국의 환대였습니다.